여러분 주변에 유독 모든 일에 껄껄 웃으며 넘기는 사람이 있나요? 사소한 농담에도 자지러지게 웃고, 심지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조차 그럴 수도 있지라며 묘한 미소를 짓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격이 참 밝다거나 걱정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죠.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웃음은 세상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그들이 선택한 유일한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너무 많은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무 많은 일이란 중학교 때 머리를 망쳤다거나 시험을 좀 못 본 수준의 시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으며 영혼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야만 했던 그런 파괴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평생 그 상처의 그늘 아래서 냉소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모든 고통을 유머라는 근육으로 승화시켜 생존의 마스터피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즉 너무 많은 것을 겪어내어 빛이 나는 사람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꽉 막힌 퇴근길, 누군가 갑자기 당신의 차 앞으로 무례하게 끼어듭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경적을 울리거나 입 밖으로 거친 말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불쾌한 감정이 퇴근길 내내 따라다니죠. 하지만 너무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들의 반응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사정을 상상합니다. 저 운전자가 오늘 정말 안 좋은 소식을 들었나 보네. 이혼 소송 중이라 정신이 없나? 아니면 정말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걸까? 라고 말이죠. 이건 그들이 성인군자라서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이미 겪어본 사람들에게 있어 누군가 차 앞으로 끼어드는 정도의 소동은 그저 지나가는 가벼운 가랑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은 폭풍우가 너무나 거대했기에 다른 사람의 작은 빗줄기는 더 이상 나를 적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감정적 에너지의 가성비를 따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하찮은 일에 내 귀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이들의 차분함은 포기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우선순위의 결정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보고 마음이 부서졌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최신 신경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뇌는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조정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뇌의 작동 주파수가 완전히 다른 대역으로 이동한 것이죠. 이를 저는 생존의 마스터피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의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뇌는 아주 미세한 위험 신호도 감지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들의 뇌는 여전히 고도로 정밀한 레이더를 가동합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극심한 압력 속에서 탄생한 다이아몬드처럼 그들의 신경계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고성능 감지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본질적인 신호를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심, 분위기의 미묘한 흐름, 사람들의 표정, 근육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데이터로 읽힙니다. 그들은 타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주파수는 때로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누구보다 깊이 있는 통찰가로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고통에 무뎌진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생기는 면역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다음날 해는 뜨고 결국 자신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들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유독 침착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때 이들은 조용히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도 겪었는데 이 정도야 뭐라는 마인드가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들이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아픔이 자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입니다. 상처가 아물며 생긴 굳은 살이 피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듯 그들의 영혼에는
인생의 웬만한 충격으로는 뚫을 수 없는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혼돈을 다루는 법을 아는 혼돈 속의 지배자들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시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약 50%에서 70%는 단순히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회복을 넘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테데시는 이를 튕겨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을 겪은 이들의 인간관계는 깊어지고 삶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집니다. 평범한 순간들에 대한 감사함은 거의 코믹할 정도로 강렬해지기도 하죠. 그들은 지는 노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에 진심으로 감동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유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삶의 유한함과 잔인함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았기에 그들은 현재의 1분 1초를 누구보다 진하게 살아냅니다. 그들의 성장은 고통의 대가로 얻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전유물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겪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공격적일 정도의 공감 능력입니다. 이들은 1km 밖에서도 타인의 슬픔을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의 언어를 본인이 너무나 유창하게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지어 보인 미소 뒤의 떨림, 말투의 아주 미세한 변화, 평소와 다른 침묵의 무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힘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지 분위기의 기류를 통해 읽어냅니다. 그 침묵이 실망인지, 짜증인지, 혹은 단순히 지친 것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죠. 마치 기상학자가 구름의 모양만 보고 비가 올 것을 예견하듯 그들은 타인의 감정 기류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말이죠. 무슨 일 있어? 라고 묻기보다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사람들. 그들의 공감은 자신의 상처를 거울 삼아 타인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방에 들어서면 소파, 탁자, 텔레비전 같은 가구들을 봅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의 감정적 온도를 측정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 누군가의 소외감, 혹은 억눌린 분노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초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발달한 위험 감지 시스템이 타인의 감정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그들은 갈등을 중재하거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감각은 그들을 쉽게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들은 못 느끼는 감정의 파동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온도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신의 영혼을 식혀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면 그것은 그들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온도를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아름다운 면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림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이퍼 비질런스, 즉 과도한 각성 상태입니다. 그들의 위협 감지 시스템은 성능이 너무 좋아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혹시 식당에 가면 꼭 출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안한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가벼운 커피 약속 하나에도 플랜 B, 플랜 C를 세워두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은 이를 예민함이나 강박으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안전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사치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운 신경계의 몸부림입니다. 그들의 뇌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언제든 상황은 나빠질 수 있어. 대비해야 해. 이 경계심은 그들을 유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이면에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문을 등지고 앉지 못하는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시는 기습당하고 싶지 않은 상처 입은 영혼의 본능적인 방어 자세입니다. 너무 많은 풍파를 겪은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알레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피해자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안 나빴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 텐데요, 뭐. 전 정말 괜찮아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비극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텨왔습니다. 만약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래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에게 있어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해 보여야만 했고 실제로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는 나의 아픔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우습게 볼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괜찮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나를 가엾게 보지 말아줘.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싶어라는 간절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대인관계는 한편의 모순적인 소설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벽 3시에 전화를 해도 아무런 불평 없이 달려와 줄 정도로 믿을 수 없이 충성스럽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곁을 지켜주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속마음을 열어보여야 할 때 그들은 갑자기 서커스단의 저글러처럼 바빠집니다.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유머로 상황을 회피하죠. 그들은 헌신적이면서 동시에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 가까워짐은 과거에 늘 고통이나 배신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아주 예민합니다. 상대방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 결국 또 상처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슬픈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풍파를 겪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아마 의존일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은 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환경이나 과거의 실패한 관계들은 그들에게 세상에 믿을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전등을 가는 사소한 일부터 인생의 중대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독립적이고 강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고립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베푸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받는 것에는 몹시 서툽니다.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고마움보다 부채감을 먼저 느낍니다. 이 친절의 대가는 무엇일까 늘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강해서라기보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립심이라는 갑옷 아래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 그것이 그들이 치르는 생존의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변화무쌍한 적응력과 날카로운 블랙 유머입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도시, 아니면 화요일 오후에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일, 이들에게는 그저 늘 있던 일일 뿐입니다. 특히 그들의 유머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때로는 너무 어둡고 냉소적이라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두운 농담은 타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힘을 뺏어오는 행위입니다. 내가 내 고통을 비웃을 수 있을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코미디는 갑옷입니다. 모든 농담은 자신을 부서뜨리려 했던 세상에 대한 아주 작고 우아한 반란입니다. 그래, 넌 나를 힘들게 했지. 하지만 봐, 나는 아직 웃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그들은 자신이 겪은 지옥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들은 통제권에 대해 아주 독특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거대한 불확실성, 예를 들어 커리어의 위기나 전 지구적 재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묘할 정도로 초연합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라며 달관한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는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어떤 커피잔을 쓸지, 물건은 어디에 놓아야 할지,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같은 것들에 대해 거의 결벽에 가까운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큰 흐름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 즉 나의 방, 나의 물건, 나의 일과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심리적 안전을 확보합니다. 세상은 혼돈일지언정
내 책상 위만은 질서 정연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합의인 셈입니다. 이 모순적인 태도는 그들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생존법입니다. 이 모든 성취와 지혜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슬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아닙니다. 바로 상처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들은 가끔 거울을 보며 질문합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쉽게 사람을 믿었던 버전의 나, 방에 들어서기 전 분위기를 살피지 않아도 되었던 나, 대화를 연습하지 않고도 편하게 웃을 수 있었던 나. 그들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그 빛나고 가벼웠던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은 가보지 못한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같습니다. 충분히 누리지 못한 유년 시절, 지키지 못한 순수함, 너무 빨리 배워버린 세상의 이치. 이들은 자신의 잃어버린 부드러움을 애도합니다. 이 슬픔은 그들을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그들을 더 조용하고 관찰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의 깊이는 바로 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서 나옵니다.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 될까요? 그들은 등대가 됩니다. 등대는 자신의 삶이 평탄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파도와 비바람을 견디며 그 어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기억하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입니다. 강함이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무너져 내린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비록 예전과 똑같은 모양은 아닐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통찰로, 상처를 나침반으로 바꾼 연금술사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만난 누군가가 유독 혼돈 속에서 침착하고 타인의 슬픔에 예민하며 가끔은 너무 어두운 농담을 던진다면 그를 연민하지 마세요. 대신 존경의 눈길을 보내주세요. 그는 남들이라면 포기했을 폭풍우속을 뚫고 여기까지 걸어온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고 어둠을 알기에 더 밝게 빛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아마 당신도 그 너무 많은 일을 겪어낸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당신의 그 기묘한 여유, 사소한 것에 감동하는 마음,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지독한 고립감은 당신이 잘못되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훈장이고 당신의 영혼이 치열하게 투쟁해 온 결과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졌으며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생존은 그 자체로 시이고 예술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지난 시간을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등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통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